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우리 기술 오늘 이제 시초가는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이제 4%나 갭을 띄어서 시작을 해줬는데, 근데 장중에는 또 계속해서 이제 눌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에 탈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정말 고민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우리 기술 뭐라 말씀드렸죠? 이 파란 밴드 구간에 들어온 자리는 이제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죠.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매집을 해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항 추세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면 그건 좀 더 확실한 신호가 될 거라고 있죠. 자, 지난 영상 우리가 짧게 보고 오자고요. 네, 뭐 조정권인 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죠. 보시다시피 주가가 지금 뻔하게 이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누르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돌파가 되기 전까지는 조정 국면인 게 맞습니다. 돌파가 나온다고 조정이 끝이냐? 또 아니에요. 그럼 뭐 페이크성 돌파도 이제 종종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고 이런 식에 대한 이 급등을 보여줘야지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추세 전환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현재는 그리고 이 돌파에 대한 신호가 나왔고, 이 밴드에서도 이제 회복을 어느 정도 해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위치에서 이 돌파는 어떤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기술 이대로 추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오늘 시간에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는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기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기술에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빠르게 설명해 와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낙폭과대 구간에서의 반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이제 우리는 매집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등이 시작되는 구간은 이 돌파가 되는 타이밍이라고 한 겁니다. 자, 돌파를 했고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억지로 짓누르던 주가에 대해서 드디어 이 다음 신호가 발생한 겁니다. 그럼 현재 위치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 다음 추세를 만들 수 있을지 이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일단 이 우리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비교를 해드렸던 건 2025년도에 이 강력한 상승 파동이 한번 진행이 됐을 때였어요. 그때도 현재와 같이 가격 조정 발생을 했고, 현재와 같이 또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는 상황을 만들어 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바로 강력한 이 V자 반등 형태의 상승이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도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낙폭과대라고 부르는 이 상승 파동의 조정 기울기에 정확히 60% 구간 있죠. 60%. 보통 이제 50%그 이상으로 빠지면은 최대 뭐 60% 빠진다고 하는데, 60% 구간에서 반등이 기가 막히게 진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 기술도 더 강력한 상승 파동이 진행이 됐고, 이 종목 역시 이제 50% 이하 구간대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60%에 이제 근접을 할 때까지 매집을 하자고 한 건데, 그 구간에 이제 들어가는 라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이 분할 매집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럼 1번에 대한 시나리오처럼 이 종목 역시 현재 파란 밴드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강반등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대장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지금 이 1년간의 상승 추세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항상 파란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는 그 뒤에는 강력한 시세라는 거를 만들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1년 동안 유지해온 추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두산 에너빌리티가 파란 밴드에 오면 제가 이제 중기적 바닥에 왔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도 정확하게 또 지지를 하더니 강력하게 지금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술에서도 그 흐름을 현재는 기대를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파란 밴드에서는 분할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빠르게 회복을 해줬고, 자, 우리 기술과 두산 에너빌리티만 그러냐? 네, 시장 역시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락에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죠. 그러니까 시장이 과매도로 떨어지면 전체적인 종목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장이 이렇게 살아 있어야지만 그 안에서 순환매도 도는 거고 자금이 도는 거죠. 이 오늘 반등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랐냐면은 뭐 바이오도 오르고 2차 전지도 정말 오랜만에 순환매 개념으로 상승을 해준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코스닥 역시도 밴드에 왔을 때 지금 이 박스를 여러 번 그렸기 때문에 돌파에 대한 흐름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 흐름이 나와주는 겁니다. 시장 역시도 정말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는 그 뒤에는 강력한 상승을 알리는, 제가 말한 파란 밴드에서의 중리적 관점의 매수, 시장에서도 이게 유효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현재 이 우리 기술에서도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 상해 대장격으로 올라왔던 이 원자력 테마 역시도 순환매의 개념이 저는 발생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강반등 순환매가 나오려면 어떤 부분을 또 체크해 봐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자, 여러분에게 제가 전환의 타이밍이라고 이야기로 했던 거는 바로 이 맥점 분봉에 대한 돌파였죠. 그러니까 세력이 의도적으로 누른 이 흐름에 반대 흐름이 현재는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횡보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횡보 이후에 뭐 다시 하락과 뭐 다시 상승, 뭐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지지를 하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지. 근데 이틀 동안 약간의 상승세들이 나오고 운도 밀리긴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유지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유지. 그럼 그때는 우린 꽉 쥐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 의도적으로 누르던 주가를 돌파에 대한 신호가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지를 해주고 다음 시세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기술 역시도 이 맥점 분봉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체크를 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즉, 이 맥점이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는 포지션을 유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하더라도 깨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말한 이 맥점 라인에서 선점을 하신 분들이야 이제 서서히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을 건데, 지금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좀 늦은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이제 질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렸죠? 결론은 뭐라고요? 시장도 현재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대장격인 두산에너빌리티도 현재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그 구간에서 순환매를 보이면서 유지를 하고 우리 기술도 전환에 대한 흐름이 훨씬 크다라는 거죠. 우리 현재는 이틀 동안 이렇게 기간 조정을 보내고 이 맥점에 딱 붙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다음 주에는 이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이 강반등에 대한 시나리오로 간다고 하면 현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마지막 이 맥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주포들이 쏘아올리는 이 확실한 돌파 신호가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이번 저점을 놓쳐서 아쉬워하신 분들은 이 신호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해 뒀다가 이렇게 매수를 할 때, 그리고 말씀드린 이 전환에 대한 흐름이 나올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제가 설정을 해 둘 겁니다.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이야기하고 현재는 이제 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근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 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